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찾아뵌 민영삼TV의 민영삼 칼럼 시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황당하십니까? 더더구나 코로나 전염병이 다시 창궐하고 있는 이때, 또 그리고 우리 많은 서민들은 전세 월세 대란에 정말 가슴 조이고 있을 이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의 망나니 행동에 가까운 저런 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왜 그랬을까? 정말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추미애 장관 혼자 했을까? 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간단하게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수많은 언론에서 어제부터 속보하고 상보로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너무나 많이 잘 아실 겁니다. 6가지 이유죠.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청구하고, 그에 따라서 징계 청구 대상자이기 때문에 직무를 정지시킨 거죠. 쉽게 말하자면 이 두 가지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징계 청구를 한 이유가 6가지입니다. 6가지 중에서요 1번부터 4번까지는 검찰총장으로서의 평상적인 이 업무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다 공개된 내용이고, 특히 제일로 이 중에서 1번부터 4번 중에서 황당한 건요, 윤석열 총장이 마치 그 이미 공소유지를 위해서 재판부 이 판사들을 개인을 사찰한 것처럼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낙인을 찍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증거가 없어요. 그럴 것 같다. 네? 그리고 그것도 이미 인터넷으로도 찾아볼 수 있는 자료를 이 공판부 검사들한테 다 사서 주라고 담당 반부패 강력부장한테 줬는데, 그 반부패 강력부장이 바로 추미애 애완견 지금 심재철 검찰국장 아닙니까?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슨 언론사 사주 만난 건 그거 만나서 뭐 당시에 문무일 검찰총장한테 보고했기 때문에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그 이하 무슨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뭐 채널A 사건 나온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조국 사건 뭐 이렇게 했다는데, 아무튼 1번부터 4번은 그런 거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황당합니까? 예? 여론조사 1위 나와서, 여론조사 1위 나왔다고 그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해서 징계 청구를 한 겁니다. 아니, 여론조사란 갤럽 같은 경우에는 이 응답자들한테 당신이 차기 대통령 후보로 누가 적합하냐라고 그냥 물어봐서 응답자들 1000여 명이 답변한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시켰습니까? 거기서 200몇 명한테? 그 다음에요, 한길 리서치요? 한길 리서치는 한길 리서치가 이낙연, 이재명, 윤석열, 뭐 홍준표 누구누구해서 6명을 딱 물어봐서 그래서 윤석열이 1등 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길 리서치한테 가서 조사해서 윤석열이가 넣어주라고 부탁을 해서 꼭 넣어서 이걸 갖다가 조작하라 해야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거고 정치활동 아닙니까? 윤석열 총장이 어디 정당에 가입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여론조사 1등이라고 징계 청구하면 정치적 중립을 하겠다, 이런 황당한 사태가 어디가 있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과거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국내 여론조사에서 1위 나오고 2위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유엔 사무처에서 징계 청구합니까? 예? 왜 정치활동하냐고?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정말 코미디입니다. 정말 코미디. 예?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6번째로 감찰에 불응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징계 청구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근데 감찰을 시작하는 자체가 위법적이고, 입법이 아니라 위법, 제가 사투리 발음이 그렇습니다. 위법적이고 불법적 소지가 있는 감찰 시작입니다. 행정절차법 21조에 사전에 준비 기간을 다 둬야 되고, 또 사전에 피감찰 조사자에게 다 알려줘야 되고, 내용을 뭘 감찰하고 뭘 조사할 것인가를 알려줘야 하는데, 그거 없이 평검사 2명 찍 보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더구나 윤석열 총장이 그거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 나한테 좀 알려주고 서면 조사로 먼저 하면 응하겠다. 서면 조사는 응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행정절차법을 먼저 무시했고 그 다음에 법무부 감찰 규정 자체를 또 무시했어요. 네? 유혁 법무부 감찰관, 유혁 검사장을 완전히 패싱하고 박은경, 이종근 형사부장 자기들 전부 다 애완견 그룹인 이종근 형사부장 부인 박은경 인권감독 법무부 인권감독관한테 감독관이 시켜가지고 지금 가버린 거 아닙니까? 예? 실무 담당자 감찰관 패싱하고 그래서 법무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실시한 이 감찰 시작 자체부터가 위법적이고 불법적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그 위법적인 감찰에 사실은 불응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법적으로 따질 일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일단 서면으로 응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징계 사유로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상황을 정리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억지스럽고 코미디 같은 이런 그 징계 청구를 하고 직무정지를 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면은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첫째, 무엇보다도 윤석열 검찰이 하고 있는 살아있는 권력 비리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13명이 기소되어 있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이것은 현재 이 수사가 종료가 되지 않고 언제든지 다시 개시할 수 있거든요. 윤석열 총장으로서도 이 사건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개시할 겁니다. 그 사건을 진짜로 꼭 다시 수사 개시해서 중지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전지검에서 시작된 원전 월성 1호기 조작 의혹 사건,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이것도 중단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하고 월성 비리 의혹, 이 선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이 두 가지를 왜 중단시켜야 될까요? 바로 여기에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 비리에 관련된 게 아닌가. 이 조사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임종석 비서실장을 거쳐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원전 비리 경제성 조작,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에 가게 되면 결국에는 청와대 비서관을 거쳐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갈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추미애가 나선 게 아닌가. 권력층이 다 나선 거죠. 저는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로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면요. 이것은 이 친여권의 대선 전략 차원입니다. 대선 전략 차원에서 쉽게 말씀드리면요. 윤석열 대선 후보 신드롬, 20대층의 그 열렬한 공정에 대한 시대정신을 대신해줄 윤석열 대선 후보를 미리 차단시키고, 충청 대망론을, 그리고 비호남권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지역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비호남권에 대한 충청 대망론을 중심으로 한 비호남권 지역의 대선 후보로서의 윤석열을 미리 차단시키고 김을 확 빼버리고자 윤석열의 징계를 빨리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년 7월에요. 임기 마치고 그 직전에 예를 들어서 이 징계를 갖다가 늦춰가지고 내년 한 5월쯤에 5, 6월 봄에 윤석열 총장이 마치고 나면은요. 누가 검찰총장이 되든지 간에 윤석열 총장은 9월, 10월, 내년 9월, 10월부터 완전히 대선 후보로서 윤석열 신드롬이 가면서 바로 내후년 3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무소속 후보든 무슨 야권 후보든 아무튼 비여권 후보, 대선 후보로서 윤석열 신드롬이 돼가지고 어떤 정책으로서도 감당해낼 수 없는 폭풍 같은 윤석열 바람이 불어버리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미리 완충 작전으로
이 시간을 빨리 땡겨가지고 미리 매를 맞자. 윤석열이 김 빼고 윤석열 신드롬을 미리 없애버리자 하는 시간을 범퍼로 사용하는 시간 범퍼 전략을 사용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 권력 비리 수사 중단시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인가. 그렇게 되면은 소추는 못해도 입건을 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 그걸 막기 위해서. 그리고 대선 전략으로 유력한 대선 후보 윤석열의 김을 빼기 위해서. 윤석열 신드롬을 차단하기 위해서 미리 1년 5개월 전에 빨리 해버리자 라고 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제가 주제로 말씀드린 그러면 추미애 혼자 했을까? 추미애 혼자 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추미애 혼자 할 수가 없죠. 얼른 보면은 추미애 혼자 한 것 같지만은 똠방이 돼가지고 미친 것처럼 광인 전략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혼자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청와대에서 반응이 나왔지 않습니까? 발표 직전에 보고를 했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침묵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발표를 직전에 보고했더라도 대통령이 그 발표 보류하시오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발표 직전에 보고를 받고도 청와대가 대통령이 침묵을 했으면 그것은 암묵적으로 사실상 승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추미애 혼자 한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것이고 추미애가 총대 맨 것이고 친여 친문 세력이 전부 다 나서는 것이죠. 예? 결국에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안 나서고 사실상 나서면서 추미애에게 총대를 맸느냐. 문재인 대통령이요. 그 특유의 그 비겁함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은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겁니다. 과연 그 뜻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손에 피 안 묻히고 차도살인 추미애 칼로 윤석열 총장을 베낼 수 있을까요? 베내더라도 결국에 그 칼은 문재인의 직접 손에 묻히는 문재인의 칼입니다. 어느 국민이 그걸 추미애 칼로 생각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렇게 될까요? 앞으로 과정을 보면은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윤석열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차원별로 설명해 드리겠지만 최종적으로 징계를 내릴 적에 어저께 따따붙다에서도 말씀드렸죠. 특집 따따붙다에서 징계가 4가지인가 5가지가 되죠. 해임하고 면직하고 정직하고 감봉하고 견책 5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해임으로 나오겠죠. 뭐 법무부 장관이 뭐 빠지더라도 하여튼 법무부 징계위원회 구성해서 해임으로 딱 나오면은 그것을 최종적으로는 대통령한테 올리는 거예요. 이게 해임 건의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징계 결정을 갖다가 대통령한테 결재받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집행을 해야 됩니다. 사형수들 집행하듯이 대통령이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집행하기 전에 윤석열 총장이 자진사퇴 해버리면은 대통령 손에 피는 묻히지 않은 것이겠죠. 윤석열 총장이 그러겠습니까? 지금 이미 버티고 있는데 끝까지 쫓겨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손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겠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을 집행하도록 사인을 하게끔 끝까지 윤석열 총장이 저는 버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문재인 손에 피를 묻힐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의 치마폭의 뒤에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숨을 수가 없는 결론에 이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무리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왜 그랬을까? 문재인 비리가 관련돼서 그랬나? 두 번째는 대선 전략으로 윤석열 김 빼기. 그 다음에 큰 주제로 혼자였을까? 아니다. 문재인이 사실상 추미애 앞장세워서 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